자, 노화에 따른 변화에서 신체적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신체적으로 얼만큼 나빠지고 퇴화되는지를 아는 거겠죠. 신체 그러면 여러 가지 계통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피부 계통, 근육 뼈대개, 신경계, 감각, 소화, 호흡, 순환기, 비누 생식기기, 내분비 계통 뭐 다양한 계통들이 있겠죠. 일단 뭐 요약을 해 보면 피부 계통에서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노인 피부들을 보면 각질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뭐 비듬처럼 각질이 막 날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얼룩 반점 이거는 뭐라 그러나 얼굴이 막 반점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탄력성도 많이 떨어지죠. 이제 피부 계통에서는 이렇게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되고. 자, 그리고 근육 뼈대 계통에서는 골다공증, 뼈 엉성증에서 뼈 밀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여성 호르몬이 쭉 분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성 신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제 폐경기 이후에 급격히 저하가 되지요. 근육의 크기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작아져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도 생기는 거죠. 근육이 작아지면 근력도 떨어지는 거고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신경계통에서는 뇌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뇌 무게도 떨어지고 심한 경우는 치매까지 가는 거죠. 뇌로 가는 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 기능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신경 전달 물질도 효율성이 많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또 시각에 대한 거 노안이 생기고 이제 왜 우리가 멀리 보고 가깝게 보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백내장, 눈에 백태가 끼는 거, 노인성 난청, 소리를 들어도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정확히 소리 파악이 안 되는 거, 또는 미각이나 후각 능력도 떨어집니다. 또 소화도 안 돼요. 또 뭐 음식 뭐 삼킬 때 자꾸 살에 걸리고 막, 그리고 변비 같은 거, 특히 여성들한테 변비가 심하죠. 여성들한테는 뭐 노인성 변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변비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지금 여기 소화기 계통이랑 내분비 계통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계통, 호흡기 계통에서는 폐활량 떨어지고 기능 장기용량, 기침이 떨어지기도 하고 내분비 계통에서는 여성 호르몬 분비 감소, 또 이거는 출산 관련된 분비 감소 같은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또 심장 능력도 변화가 있어서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고혈압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도 있고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퇴화되면서 전립선 기능, 염증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콩팥 기능 등 비뇨 생식기 계통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몽땅 다 나빠지는 것만 있지요. 자, 먼저 이제 피부 계통의 변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피부 그러면 어 굉장히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 계통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몸의 체표면을 전부 다 피부가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피부의 역할은 바깥 환경과 안쪽 환경을 구분해 주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부터의 안 좋은 것들이 몸에 못 들어오게 차단시켜 주는 거가 있고요. 몸의 성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 체온도 유지가 돼야 되고 습도도 그거를 만들어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몸이 환경이 갑자기 추워지거나 덥거나 뭐 그런 자외선 노출, 그런 것들이 다 피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피부에서 그걸 커버를 해 주는데 이게 뭐 오랫동안 피부에 그런 안 좋은 여건에 노출이 되게 되면 피부도 역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젊은 피부를 갖고 싶어 하지요. 근데 이게 나이 들어서 피부가 젊다라고 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거죠. 거의 대부분이 주름이 많이 생기고 특히 목주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은 되게 어려 보이는데 목주름이 되게 많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인 겁니다.
피부가 좀 깔끔하고 좋으면 미용적으로 좀 좋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삶의 만족감이 더 커집니다. 자,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자 사람들한테 아름다우십니다. 예쁘십니다. 하게 되면 너무 기분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려 보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피부가 젊어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말을 더 좋아합니다. 예쁘다는 표현보다는 젊어 보인다. 그런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표피세포가 빠르게 재생이 안 돼요. 예, 특별하게 보면 뭐 다쳐 갖고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이게 어릴 때는 빨리 회복이 되고 또 회복이 된 다음에도 별 티가 안 났어요. 매끈한 피부로 회복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회복도 빠르지 않고요. 상처가 빨리 회복되지도 않을 뿐더러 회복이 돼도 꼭 자국이 남아요. 저기가 상처가 있던 자국이 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외선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 피부는 급격히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한참 이게 햇볕이 따가운 시절에는 자외선 노출 차단제를 이렇게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자외선 노출로 인해서 외인성 노화가 촉진될 수도 있고 또 자외선 관련 없이 내인성으로 노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피부 노화로 인해서 피부가 퍽퍽해지고 건조해지고 탄력도 없고 피부색도 막 변하기도 하고 별로 음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분이 그 왼쪽 얼굴을 보게 되면 주름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버스 운전사였어요. 버스 운전사들은 왼쪽은 창문이 있으니까 계속 창문으로 햇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안 받은 쪽보다 받은 쪽이 훨씬 더 주름이 엄청 많은 거죠. 이게 자외선으로 인해서 노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피부를 태우는 거잖아요. 뭐 어느 정도 태우게 되면 우리가 좀 건강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노출이 되면 이렇게 되는 주름이 더 많이 생기고 피부가 탄력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스크를 많이 쓰게 되면 저런 식으로 피부가 태워지는 것도 태닝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피부 계통의 변화를 이제 표피, 진피, 그리고 아래 부속 기관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표피, 진피 융합이 좀 올롱볼롱해야 되는데 평평해지기도 하고 두께도 일정하지 않게 되고 멜라닌 세포가 자꾸 없어집니다. 진피도 자꾸 위축이 되면서 작아지기도 하고 혈관 분포도 적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흰머리가 나죠, 흰머리. 흰머리가 나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예, 머리카락을 지탱해 주고 있는 세포들이 노화가 되면서 빠지기도 하고요. 또 머리카락 자체가 얇아져요. 예. 탈모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가 얇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부 계통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자,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근육, 뼈대 계통의 변화인데, 뼈대는 이렇게 엉성하게 바뀝니다. 자꾸 속이 텅텅 비고, 이거를 뼈 엉성증, 골다공증,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뼈는 이렇게 뼈 실제로 단단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펑펑 구멍이 뚫려 있어요. 만일에 뼈가 전체적으로 다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딱딱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엄청 튼튼하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펑펑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볼수가 있으면서 혈액을 생성하기도 하고 면역 체계에 필요한 그런 면역 시스템을 지탱하기도 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는 뼈는 이게 가장 간단한 구조로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뼈 실질이 빠지면서 이렇게 엉성해지는 거예요. 이 구멍들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뼈 엉성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뼈가 튼튼하지 못하게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충격이 주어지게 되면 뼈가 잘 못 버티고 부러지거나 손상이 생기게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면 피부만 살짝 까지고 마는데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라 골절이 올 수도 있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뼈대가 이렇게 신체를 지지해 주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뼈 밀도 낮아지면서 뼈형성증, 오스테오포로시스가 발생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자세가 자꾸 엉성해집니다. 어중간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노인들을 보게 되면 약간 앞으로 굽어 있는 자세를 많이 취하게 돼요. 앞머리 자세인데,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은 그렇지 않고 자세가 꼿꼿한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약간 구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가 좀 작기도 하고, 또 그 거기 디스크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부터 간격이 줄어서 키가 작아지기도 하고, 굽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근육량은 조금씩 줄어요. 뭐 통계적으로 보니까 여기 평생 뭐 10에서 15% 이하로 떨어진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90세쯤 되면 20세 때가 근육이 제일 많은데, 90살쯤 되면 20대에 40% 50%만 만큼밖에 안 남는다. 뭐 이런 연구도 되어 있고요. 65세 이후부터는 10년에 10%씩 근육 그 양이 빠지더라, 감소가 되더라. 이런 식의 보고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성장 호르몬 또는 뭐 테스토스테론, 이건 남성 호르몬이죠.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면서 근육에 대한 거를 이제 잘 서포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근육량이 빠지는 거는 그냥 뭐 나이 들어 빠질 수 있다고 치지만, 필연적으로 근육이 작아지면 근력 또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어, 단순하게 근육이 빠지는 거, 이거는 노화 때문에 빠질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근육이 떨어진다. 뭐 대부분의 그렇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요런 분들도 있어요. 계속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근육 상태를 잘 유지하고 오히려 근육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꾸준하게 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활동을 안 하게 되는 게, 또는 뭐 병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왜?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근력이 떨어지면 기능도 떨어져요. 기능에 필요한 근력은 최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으로 우리가 근육 섬유 형태를 1형 있고 2형이 있다라고 하는데, 1형은 근육 지구력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2형은 근력이랑 관계가 있어요. 근데 특징적으로 보니까 2형, 2형이 훨씬 더 작아지더라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빨리. 그럼 근력은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형 분섬유수가 선택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신경계가 근육을 컨트롤해주는 그 능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수축을 못해요. 우리가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팔을 쭉 쫙 뻗어줘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넘어지면서 우리처럼 빠르게 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경이 근육을 다스리는, 컨트롤해주는 방법을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 수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손을 짚으면 안 다칠 것도, 이게 느리게 짚으면서 다치게 되고 머리도 부딪히게 되고 골절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뼈대개뿐만 아니라 근육에도 역시 이렇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 이거지요. 관절은 또 어떨까요? 관절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관절에는 이렇게 하얗게 연골로 다 채워져 있어 갖고, 연골에는 신경도 없고 혈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연골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연골 안쪽에 감싸여져 있는 신경이, 연골이 까지면서 드러난 거예요. 신경이 드러나니까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관절염, 연골이 하나씩 하나씩 까지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되는 거고, 또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대, 힘줄, 연골 자체가 섬유화 그러면 파이브로시스 그러면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예요. 인대도 힘줄도 물론 탄탄하긴 하지만 조금씩 탄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단단해지는 겁니다. 빡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관절은 빡빡해지고 ROM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이거 스트레칭이잖아요. 스트레칭. 기지개 켜잖아요. 뻣뻣해진 밤새껏 뻣뻣해져 있던 그런 근육들을 늘려주는 건데, 그런 굉장히 뻣뻣해지고 행동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면서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관절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보면 1시간 정도 이상 뻣뻣하다 얘기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절이 까지게 되면 굉장히 아파지는 거죠. 보게 되면 이거는 그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엑스레이예요. 벌써 이제 무릎 관절에 이렇게 발구스가 심하기도 하고, 관절을 보게 되면 관절 연골이 서로 이렇게 딱 맞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이렇게 이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격이 안 돼 있죠. 서로 막 맞닿아 있잖아요. 여기는 아예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하얀 게 더 집중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관절 염증이 있으면 특정 부위가 저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이분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분은 양쪽 무릎에 관절염이 심한 것 같아요. 관절이 저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맞닿아 있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아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뼈대는 뼈 밀도가 떨어지고 뼈 강도도 떨어지고 뼈 엉성충, 골다공증 생기고, 근육은 뭐 근육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줄어드는데 특히 타입 2 근육 섬유들이 더 두드러지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근육을 컨트롤해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력을 발휘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관절은 수분이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대, 힘줄, 관절 연골, 카틸라지 이런 것들이 파이브로시스가 급격히 진행이 되더라 이거죠. 신경계통의 변화를 살펴보면 신경계통은 일단은 신경세포가 줄어듭니다. 자, 뇌에서 신경세포가 줄어들면서 뇌도 아트로피가 생겨요. 위축이 생깁니다. 뇌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뇌내 거칠의 용적 또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 무게가 전체적으로 6에서 15, 12% 감소한대요. 신경세포가 많이 줄은 거죠. 특히 상당히 뇌 기능도 많이 떨어지겠다라고 싶은 겁니다. 뭐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뇌 기능을 잘 개발하신 분들은 오히려 뇌가 건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볼 때 나이가 들에 따라서 뇌세포의 숫자는 자꾸 줄어드는 것 같더라 이거죠. 자, 보게 되면 정상적인 환자분의 사람들의 뇌를 보면 뇌는 이렇게 주름이 치밀하게 촘촘하게 있잖아요. 자,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주름이 이렇게 깊어요. 퍽퍽 들어가 있어요. 이게 꽉 채워져서 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엄청난 틈으로, 공간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뇌세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츠하이머 환자분들, 치매 환자분들 뇌를 보게 되면 저렇게 뇌 주름이 치밀하지가 않고 엉성하게 저기 바뀌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 축삭. 자, 이게 신경세포가 있고 쭉 이게 축삭이잖아요. 축삭. 축삭도 여러 계통으로 뻗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여기 가지돌기를 보게 되면 이게 막 촘촘하잖아요. 이 촘촘한 가지돌기 숫자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무슨 뇌세포끼리 서로의 소통하는 그런 과정도 자꾸 줄어들게 되고, 또 마리집 신경세포, 마리집 신경세포는 축삭에 마리집이 있어 갖고 전달되는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데, 이런 식의 마르집 신경세포가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경 전달되는 그런 그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이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경 전달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세포 활동에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뭐 DNA, 뭐 RNA 합성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근육 합성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신경세포의
재생 능력도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나이 들면서 신경 기능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자꾸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신경세포가 상실된다. 그리고 축삭도 떨어진다. 신경 연접에서 신경 전달의 변화가 많이 유발되더라. 그리고 레이포프신, 혐오 농숙제 같은 그런 것도 축적이 되면서부터 신경세포의 재생을 어렵게 만들더라. 라고 이렇게 신경계통의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 계통의 변화 첫 번째는 시각이에요. 시각. 노안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가까운 게, 먼 거는 잘 보여도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두울 때 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대개는 그 멀리 볼 때, 가깝게 볼 때 우리 수정체가 두께가 알아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 두께 조절이 원활치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멀리 볼 때는 얇아야 되고 가깝게 볼 때는 두꺼워야 됩니다. 이거를 모양체 근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컨트롤 해주는데 이게 위축이 되면서 잘 컨트롤이 안 돼서 눈 조절이 안 되면서 가까운 게 잘 뚜렷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대부분 40에서 45세 정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 눈이 좋으신 분들도 그 조절을 위해서 가까운 걸 잘 보기 위해서 돋보기 안경을 끼게 되는 거지요. 요즘에는 안경을 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초점 렌즈에서 아래쪽을 볼 때는 볼록, 뭐 앞에를 볼 때는 오목 렌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노안이라고 해서 나이 들어서 가까운 거에 대한 초점이 잘 안 맞는 거를 우리 노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청각, 청각은 마찬가지로 청각도 그 소리 자극에 대한 거를 감지해주는 센서들이 있는데 그 센서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센서의 민감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대부분은 55세 이후에 급격히 감퇴합니다. 최근에는 젊은 학생들도 그 이어폰 같은 거 많이 끼면서 아이폰 많이 끼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들으면서 이제 청각 센서들이 감각 수용기가 다 망가져서 이렇게 뭐 노화에 따른 청각 손실도 아닌데 소리 주파수를 못하는 이게 난청이 있기도 해요. 특히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잘 식별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서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난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전달 능력이 떨어지면서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다 보니까 상관의 대화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뭐 쉽게 말하면 어르신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먹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보청기를 껴서 그 소리를 좀 증폭해서 전달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노인성 난청도 많이 늘어나더라 이거죠. 자, 그다음엔 평형 감각이에요. 평형 감각. 평형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균형을 잘 못 잡는 거죠. 특히 다이나믹, 스타틱이고 정적이고 동적인 거 그런 균형을 잘 못 잡는 그런 거를 평형 감각 장애라고 생각하는데 평형 감각을 만들어주는 잡아주는 센서는 털세포라고 합니다. 우리 귀 안에 있는 거예요. 귀 안에. 그래서 이제 털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다라고 털세포라고 하는데 털세포가 이게 균형 감각에 대한 거를 감지해주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불행히도 이 털세포의 숫자가 떨어지면서 균형을 잘 못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귀 안에 있는 거 안뜰기관이라고 그러죠. 안뜰기관. 청각도 있지만 귀 안에 안뜰기관도 있습니다. 안뜰기관이 하는 역할은 머리, 특히 머리의 움직임 변화에 대한 거를 감지해주고 머리의 위치 변화를 감지해주는 겁니다. 우리 머리 위치, 머리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체적인 동작과 활동에 있어서 머리를 먼저 중심을 잡고 몸의 위치를 같이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뜰기관은 주로 머리의 위치와 움직임에 관여되지만 전체적으로 머리나 몸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절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해 주는 그런 거예요.
자, 안뜰기관의 이렇게 평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못 잡게 되고 또 눈의 움직임. 자, 머리의 위치랑 눈의 움직임은 아주 반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눈은 이렇게 반대로 돌면서 시각적인 정보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뜰 안구 반사라고 하는데 반사적으로 안구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많이 어지러워지는 거고 전체적인 몸의 위치, 머리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균형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에는 막 주변 환경이 막 흔들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어지럼증이라고 하죠. 잘 안뜰 기관이 퇴화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지럼증이 있으면 자꾸 넘어지지요. 낙상이 있겠죠. 심한 경우는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아주 심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미각이랑 후각도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미각과 후각도 크게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세 때부터 감퇴되기 시작해서 80세쯤 되면 맛봉우리, 이건 그 미각 센서예요. 센서, 미각 수용인데 밥을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단맛과 짠맛 느끼는 센서가 자꾸 떨어지더라. 그래서 식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맛집을 가도 맛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시각,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영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맛을 결정하는 거에서 또 미각뿐만 아니라 후각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후각신경의 민감성이 떨어지면서 냄새를 잘 못 맡게 되고 냄새에 대한 감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는 겁니다. 후각이 얼만큼 음식에 중요하냐면요. 집에서 한번 꼭 해보세요. 코 막고 딸기우유, 초코우유를 먹으면 코를 막고 먹으면 지금 먹고 있는 게 딸기우유인지 초코우유인지 분간이 안 돼요. 바나나우유인지 분간이 안 돼요. 맛을 결정하는데 후각도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미각, 후각도 급격히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시각적으로는 이제 눈부심, 되게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보면 선글라스 많이 끼고 다니고 그 안경을 쓰신 분들 보면 안경 색깔이 약간 색감이 들어가요. 선글라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눈부십니다. 이것도 눈부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두울 때는 홍채 조리개가 홍채가 동공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동공이 늘어나 확대가 됩니다.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밝은 데 나가게 되면 갑자기 동공이 축소가 되면서 빛을 많이 못 들어오게 빛에 들어오는 양을, 유입되는 양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홍채 조임근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근육이 퇴화되면서 홍채 조리개를 빨리 닫았다가 열었다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눈부신 거예요. 밝고 햇빛이 막 들어오면 이걸 홍채를 좀 줄여갖고 동공을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눈부심 증가, 또 시력 저하, 비수능도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청각 같은 경우는 특히 고주파인지 저주파인지 판별력이 떨어지고 노인성 난청이 생길 수도 있고요. 평형 균형 감각은 이제 털세포 숫자가 감소하면서 균형을 잘 못 잡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미각도 맛봉우리 숫자가 감소하면서 미각도 단맛, 쓴맛, 뭐 신맛 그런 거 잘 감지를 못하게 되고요. 후각도 냄새를 구별하는 능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나이 들어서 좋아지는 건 별로 없어요. 자, 소화기 계통. 소화기 계통을 보게 되면 일단 침이 자꾸 바짝바짝 말라요. 입이 자꾸 바짝바짝 마릅니다. 침샘도 위축이 되고 섬유화되면서 타액,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사실은 입에서부터 소화 기능이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 분비가 덜 되면서 소화가 좀 초기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강 건조증, 해서 맛도 음식을 먹어도 또 이제 맛을 느끼는 것도 영향을 받게 되고 삼키는 거, 씹기 어려움이 발생되고요.
또 치아도 자꾸 흔들거리고 빠지죠. 그래서 이게 치주가 좀 많이 약해지신 분들은 이빨이 자꾸 빠집니다. 예, 그래서 뭐 틀니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고, 또는 임플란트에서 이 치아를 새로운 거를 박아 버리는 것도 있지요. 또 턱관절은 씹는 건데 씹는 것도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씹는 것도 힘들어 갖고 자꾸 씹게 되면 자꾸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식도. 우리가 인제 그 밥을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식도 관략근, 이제 입이랑 코로 공기도 들어가잖아요. 숨 쉴 때 입으로도 숨 쉬잖아요. 밥 먹을 때 입으로 먹는데 그게 빨리빨리 닫히고 열리고 하면서 음식물이 기도로 안 넘어가고 식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게 빨리빨리 조절이 안 되면서 삼킴 장애, 엄청나게 사례가 걸려요. 뭐 심지어는 자기침을 삼키면서 사례가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aspiration, 흡임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사례 걸리는 거를. 구토를 한 경우도 있고, 또 관략근 자체가 잘 컨트롤 안 되면서 가슴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식도가 축 처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처지면서 식도에 음식물이 남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불쾌감이, 여기 꼭 뭐가 얹힌 것처럼 그런 불쾌감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췌장은 이제 인슐린과 관계된 우리의 신체 부분인데,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면서부터 요게 또 당뇨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지방변이라고 해서 변에 지방질이 많이 녹아 있는 그런 내변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이 고섬유 식이에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조금씩 해결할 수가 있는 걸로 얘기되고 있고요. 작은 창, 소장이에요, 소장. 작은 창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길죠. 뭐 소화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음식물을 통해서 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위장도 마찬가지고 작은 창자, 소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연동 운동이 잘 안 돼요. 소화가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식물이 딱 돼서 이렇게 소화가 금방 되고 해야지만 몸이 가뿐하고 편한데, 음식물이 계속 창자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배가 속이 더부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화계통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고, 또한 이제 큰 창자, 이 대장에서도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대장에서는 주로 수분을 재흡수해서 몸에 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변비가 많이 되는 거는 수분 흡수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서 변이 부드럽지 못하고 이게 팽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변비가 심한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계속 배가 아파요. 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변을 봐야 되는데, 본인이 화장실을 간 지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고, 변이 심한 경우에 심하게 남아있는 경우는 이게 만져보면 딱딱하게 남아있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더부룩하고 불쾌하기도 하지만 복통을 아주 심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인이 될수록 이 감각을 느끼는 거에 자체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변비가 심한데도 이 불쾌감이, 이게 속이 안 좋은 게 이게 변비 때문인지 다른 문제인지 그거를 바로바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노화가 되면서 좋아지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구강에서는 이제 침 분비가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맛봉우리가 이식되면서 미각, 미각에 문제가 생기는 거, 식도도 늘어나기도 하고, 식도 관략근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위장도 퇴행이 되고, 위산 분비, 효소 분비가 안 되기도 하고,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도 안 되는 거, 작은 창자 같은 경우는 연동 운동이 안 되면서 소화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수도 있고, 자, 큰 창자에서는 뭐 수분을 지나치게 흡수하면서 변비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